안녕하세요. 마법사 및 먹을 여러분, 헬로포터 신우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뭐 반지의 제왕으로 갈아타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한번 대결 구도, 뭐 토론 느낌으로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21 아르테 출판사에서 반지의 제왕을 대표해서 편집자님이 오셨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21 아르테 출판사에서 톨킨 문학상 담당하고 있는 편집자 권구훈이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반지의 제왕의 요정족의 언어, 네, 요정어를 할 줄 아신다고. 혹시 그 뭐 소개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짧게 요정어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인사말 몇 가지만. 네네네. 마이 고반넨 엘렌실라 루멘 오멘티엘보라는 인사말이 있는데 네. 너무 멋있는데요? 사실 그 요정어를 할 줄 아신다고 하셨을 때 아무 말이나 해도 저희가 알 방법이 잘 없잖아요.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분명한 언어 같이 틀렸어요.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공통 질문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앞에 PD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저희가 각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굿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깊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정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반지의 제왕도 어쩌면은 그쵸. 근데 편집자님이시라 아마 한치 오차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하게 봐주시고 혹시나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작가에 대한 질문을 빼뜨릴 수 없는데요. 네. J.K. 롤링과 톨킨에 대해서 각 작가에 대해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명은 조앤 롤링이고 영국 출생입니다. 집필 당시에 이혼도 했었고 홀로 이제 딸아이를 키우느라 굉장히 빚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집에서 살았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집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리포터를 쓰자마자 대박이 나서 엄청난 자산을 쌓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본인이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지 뭐 미혼모들이나 아동 쪽에 이제 사회 환원도 되게 많이 하고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J.R.R. 톨킨 같은 경우에는 J.K. 롤링보다 한 70년 정도 이른 시대 사람이고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력이 있고 영국 최고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영어, 고대 영어 위주로 이제 강의를 했던 대학 교수입니다. 산업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잊어버린 그런 전설의 시대나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조금 다시 일깨워주고 싶어 했고 그런 노력의 끝에서 이제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제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뒤로도 남긴 원고가 되게 많아서 그 아들이 이어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계속 출간을 해왔다가 지금은 그 아들님도 지금 돌아가신 상태. 그러면 손주분은? 손주분도 있죠. J.K. 롤링 작가님께서 네. 반지의 제왕이 없었다면 나는 해리포터를 쓸 수 없었을 것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 혹시 헬로포터님은 어떤 입장이실지 조작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앤 롤링 작가가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이미 저희가 얘기하기도 전에 지금 대결이 끝난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반지의 제왕은 이후의 판타지 장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헬로포터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줄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해리포터가 평범한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자기가 마법사라는 걸 알게 됐고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 마법사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둠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볼드모트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뭐 우정도 배우고 용기도 배우고 굉장히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장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지의 제왕도 긴 소설이다 보니까 예, 역시나 이제 요약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삼촌한테 이제 반지 하나를 물려받게 되는데 주인공이 이 반지가 알고 보니까 전 세계를 이제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이 있는 절대 반지라는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예, 골목쟁이는 프로도가 이제 그 반지의 정체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고향과 친구들을 또 구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반지를 파괴하러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반지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우론이 그 반지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반지를 파괴하러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이야기고요. 이제 소소하게 우정과 사랑과 이제 희생과 몰락과 이런 이야기들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복잡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은 땡땡이다라고 각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해리포터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던 상상의 어떤 세계이다. 반지의 제왕은 잃어버린 세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작가 톨킨에 의하면 이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실제 역사이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잊혀진 역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톨킨은 이거 약간 비유적인 의미에서도 네네.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많은 가치들 그런 것들이 좀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소설의 컨셉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쵸 일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잊어버린 거다. 예 기억을 못한다의 그쵸.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해리포터랑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해리포터도 사실 이게 뭐 소설 속에 나오는 마법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마법 학교들이 있고 네, 날아다니는 빗자루와 날아다니는 차가 있고 그거를 오블리비아테라는 마법으로 네네. 네, 기억을 못하게 만든 것 뿐입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설정이 있었군요. 설정이 아니라 실제. 그렇죠. 네, 실제.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께서 서로의 작품을 아예 모르신다고 들었어요.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의 핵심 상징물을 한번 말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지, 절대 반지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예 안 본 건 아니고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간달프라는 등장인물, 프로도, 그리고 활 쏘는 친구. 실례가 레골라스. 이렇게 표현. 예, 레골라스. 네. 네, 절대 반지가 아마 핵심 상징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리포터를 네. 영화로밖에 안 봐가지고 사실 아, 가장 지금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마에 흉터가 있잖아요. 그 번개 문양으로. 예.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덧붙이자면은 마법 지팡이 그쵸. 정도까지 네, 핵심 상징물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워낙 많아가지고 반지의 제왕과는 다르게. 두 분이 유독 애정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다 애정하는 캐릭터가 다를 거예요. 그만큼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고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많은데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제 해리포터가 가족을 다 잃고 사실 뭐 이모부가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애정하는 가족이 없다시피 합니다. 시리우스 블랙이라는 인물이 해리포터의 대부 역할로 나오는데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해리포터의 감정이입을 해서 읽다 보면은 시리우스 블랙 같은 든든한 사람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가족이 있지만 이런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리우스 블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굳이 한 명을 고르자면 작품의 주인공 반지의 사자 이제 골목쟁이는 프로도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프로도는 이제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처해서 모험을 떠난 인물이고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까지 이제 내던진 그런 인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을 구하게 되긴 하는데 이제 그 자신이 구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끝내는 이제 다른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프로도의 운명에 대해서 작가가 이제 우리 실제 세상에서도 우리 주변에도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미래까지 내던진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희생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받는 대접이나 보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영웅들에 대해서 경애를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캐릭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골목쟁이는 프로도라는 인물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각 작품을 접하게 된 매개체가 책이었다고 네. 들었어요. 영화와 소설의 차이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기반으로 영화화된 작품들은 다 비슷하겠지만 이 많은 책들을 영화에 이제 요약을 하려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씬 같은 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축약되기도 하고 어떤 등장인물을 빼버려야 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영화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기대를 했어요. 판타지물은 다 진짜 상상을 엄청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과연 나의 이 상상력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드니까 다르더라고요. 네. 와 이거는 내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고 내용적인 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영상물에 대한 거는 정말 만족하면서 그 이후로도 그래서 해리포터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작품이 유명하던 시절이어서 그때는 영화도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처음에 읽는데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영화를 한번 봐보자. 그때 이제 영화가 나온 뒤여가지고 저는 이제 뒤늦게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미있고 되게 생생하게 또 이제 그래픽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긴 작품을 압축해서 만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장인물이 삭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소설에 되게 내면 묘사가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영상으로는 사실 그거를 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절대 반지가 도대체 뭐길래 프로도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안 되게 좀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책을 잘 안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의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물론 되게 재미있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작품성을 느낄 수 있지만 소설에 더 자세한 묘사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들의 동기나 그런 전후 상황이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만 봐가지고는 사실 되게 단편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골룸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캐릭터라고 이해를 하는데 작품을 보면은 약간 웃긴 캐릭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고 이 친구는 어떤 갈등을 하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영화만 봤을 때에 비해서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전후 맥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춰져 있던 재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영화를 보셨다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 각각이 문화계 또는 대중문화나 굿즈 팬덤에 영향을 끼친 부분을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리포터 팬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헬로포터라는 한국에 있는 유튜버가 막 해리포터의 굿즈를 소개하고 사실 조앤 롤링이 본다면 되게 이상하고 신기한 일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굿즈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계속 판매도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해리포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도비가 누군지 호그와트가 어떤 곳인지 밈도 많이 있죠. 도비 이즈 프리라던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혹시 가보셨나요? 네.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장 인기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해리포터 테마거든요. 거기를 가면은 이제 그냥 유니버셜에 갔던 사람들도 갑자기 뭐 교복을 입고 나온다거나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나온다거나 정말 빠져들어요. 그 조앤 롤링 작가가 직접 만든 팬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은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는 기숙사 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지팡이를 지금의 MBTI 같은 느낌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팬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르테 편집자님은 혹시 그 모자가 선택한다면 어디 소속?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레본클로에 속하실 것 같아요. 레본클로. 레본클로가 똑똑한 사람들이 아. 많이 가기도 하고 굉장히 레본클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의 팬덤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반지의 제왕 팬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판타지 문학의 팬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역사가 되게 깊습니다. 네. 이제 반지의 제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간된 지가 이제 벌써 70년이 됐고 항상 이제 베스트셀러였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네. 해리포터 팬덤에 비해 밀리지 않지 않을까. 특징이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대학 교수가 쓴 작품이다 보니까 네. 학구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가운데 땅에 기후에 대해서 정리한 논문도 있고 지루하겠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튼 요정어나 이런 언어에 대해서도 언어학 논문이 또 나오기도 하고 만만치 않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네. 포진해 있는 그런 팬덤입니다. 아까 베스트셀러 말씀하셨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책 중에 또 네. 그리고 죽음의 성물이 마지막 편인데 네. 가장 빨리 많이 팔린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때는 뭐 결석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걸 사기 위해서 책을 사기 위해서. 네, 교통이 마비가 되고 반지의 제왕은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를 이어서 덕질을 하는 네네네. 그런 또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일단은 아버지 톨킨이 쓴 작품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들이 또 완성을 하고 신작이 계속 매년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작품의 세계관이 방대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작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런 니즈가 있다. 그래서 이제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작품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런던에 이제 해리포터 연극이 있는데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되게 놀랐던 게 손주들은 막 해리포터 옷을 이렇게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본인의 기숙사 슬리데린 머플러를 하고 계시고 와인 한 잔 들고 막 이렇게 연극을 관람하시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팬덤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팬덤은 인정을 하시는 게 네,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 각 작품에 대한 마지막 강력한 어필 말씀 부탁드려요. 헬로포터 채널이다 보니까 이미 보시는 분들이 해리포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사실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혹시라도 해리포터를 못 보셨던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눴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미 앞에서 다 어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는 순간 이미 이때쯤이면 나 해리포터 한번 볼까? OTT 어디서 하고 있지? 이거 아마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이미 강력한 어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끝났다. 네. 네, 그러면 반지의 제왕 대표자님. 반지의 제왕을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르고 또 독서 내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해리포터를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작품을 읽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리포터에는 땡땡땡이 없잖아요. 반지의 제왕에는 땡땡땡이 없잖아요. 없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인상 깊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해리포터 존처럼 이런 테마파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촬영지였다 뭐 이런 거는 다 있을 수 있는데 해리포터는 그런 촬영지뿐만 아니라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니버셜 스튜디오 오사카, 할리우드, 올란도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는 이게 혹시 반지의 제왕이 있는지 자, 없는 것 같으니 네, 편집자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리포터에는 땡땡땡이 없잖아요. 해리포터에는 반지의 제왕만큼의 그런 장엄함이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 반지의 제왕 영화를 떠올리면은 저도 장엄함 어떤 이 엄청난 전투씬 이게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솔직하게 각 작품 중에 더 엄청난 판타지 소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리포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비교를 해봐도 저는 해리포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밀리는 점이 있다면 문학적인 작품성 이런 걸로 따지자면은 반지의 제왕이 조금 더 그 부분에선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나 이제 각각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비교해서 뭐가 더 낫다, 뭐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르테 편집자님 저희 비기너 에디션 한번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간 국내의 다양한 판본으로 이제 반지의 제왕이 출간이 되어 왔지만 새로 나온 이 판본은 이제 조금 더 가볍고 저렴하고 휴대하면서 읽기 편하게 분권을 했고 호빗이 2권, 반지의 제왕은 총 9권으로 분권을 해서 읽는데 부담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책 좀 보다가 자는 걸 좋아하는데 기존 책은 사실 그렇게 하면 손목이 나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전혀 그런 무리 없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의 제왕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요 판본으로 한번 구매를 해서 읽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법사 및 먹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